손상원 클라이밍 짐 을지로점에 왔습니다. 그 앞에는 1909년에 지어진 우리은행 종로지점 건물이 있습니다. 대한천일은행 본점으로 사용했던 상징적인 민족은행 건물이죠. 손짐 을지로점은 지하에 있습니다. 운동 전에 빵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역시 서울은 큰 빌딩이 많네요. 확실히 경기도와는 높이와 규모가 다릅니다. 고도 제한 해제! 저는 고도 제한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손상원 클라이밍 짐. 안녕하세요. 전 판교점 회원이라서 을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 암장이라는 쾌락. 암장에서 허락한 유일한 보약. 돈을 아꼈다는 착각. 사람 많이 없다. 1시쯤 온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손상원 클라이밍 을지로점. 각 벽의 이름은 궁궐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경복궁,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돌담길은 역시 이문세 형님이죠. 창경궁.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을지로점에는 다이나믹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이나믹 문제로 유명한 알레 손상원 지점이라고 해도 될 만큼이죠. 확실히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잃을게요. 을지로점은 다이나믹 하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와서 왜 스태틱 문제가 없냐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집 가서 왜 김밥 안 파냐고 따지는 꼴이죠. 물론 스태틱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회색에서 갈색 난이도에 다이나믹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시도 횟수가 많이 필요한 만큼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가는 게 좋습니다. 주말 오전 또는 평일 오전.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반복 시도를 통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익혀야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눈치 보여서 많이 못해봅니다.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가는 용기도 필요하죠. 선생님이 발표해보라고 하면 손들기를 주저하셨던 적이 있나요? 손들고 질문하기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전 별로 없습니다. 발표나 질문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곧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우리 딸한테 공부 잘해야 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조금 움직이니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서 폼롤러를 했습니다. 모든 암장에는 폼롤러가 기본으로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등 쪽 근막을 잘 풀어줬습니다. 등이 저한테 다 풀렸네 라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의 없게 손상원 클라이밍 짐에 서울숲 티셔츠를 입고 왔네요. 입구에 타 암장 티셔츠 착용 금지라고 써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저만의 망상이었습니다. 회색 난이도부터 이렇게 다이나믹한 문제가 나옵니다. 코디네이션 다이나믹.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응력과 역동적인 움직임.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실내 클라이밍에선 비슷한 문제의 유형으로 통하죠. 회색과 갈색 정도는 큰 그립력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손발의 협응력과 움직임, 타이밍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런 건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날렵한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1시 30분 정도 되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한번 실패하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초반에 떨어져도 맨 뒤로 가서 기다려야 하죠. 한 번에 성공한다는 마인드로 시작합니다. 퉁 타다닥 퉁. 꽤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홀드가 아주 잘 익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파쿠르라고 알고 계시나요? 도심에서 건축물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클라이밍이 원래 손끝 힘과 정교한 밸런스로 중력을 이겨내는 운동인데 반동과 탄력에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회에서 큰 볼륨들을 사용하면서 보는 재미와 새로운 공간 극복 능력을 요구하며 생긴 흐름 같습니다. 클라이밍의 대중성과 시대는 변했고 그만큼 넓어진 클라이밍의 모습에 맞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만든 문제 아닐까요? 네, 농담입니다. 몸이 가벼운 사람이 유리한 문제가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한 문제가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건 유리한 게 없습니다. 저는 키가 176cm입니다. 그리고 윙스팬, 팔 길이라고 하죠. 팔 길이는 185입니다. 클라이밍에서는 꽤 유리한 신체 조건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팔 길이와 키를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오라고 할 겁니다. 클라이밍을 위한 조건으로서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키 185에 팔 길이 190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안되면 가시라고. 그러나 몸무게가 75에서 76 정도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몸무게는 의지로 조절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아니, 잘 안됩니다. 제 의지로는 잘 안되더군요. 다이어트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설탕 음료, 밀가루 음식, 쌀밥 이런 건 피해서 먹습니다. 대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 크레아틴, 마그네슘, 그리고 뭐 산소. 다이나믹 위주 암정이라고 해도 스태틱 문제는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높은 핑크 난이도에 있었는데요. 너무 뛰었더니 숨이 찰까봐 스태틱 문제를 섞어줬나 봅니다. 중간중간 단무지를 먹는 느낌? 단무지의 유래를 아시나요?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 초기의 승려인 다쿠한 소호 스님이 전쟁 중 먹을 것이 부족해 고민하던 장군을 위해 소금과 쌀 겨에 절인 물을 대접한 것이 시초라는 설입니다. 일본에는 더 꼬들꼬들하고 마른 단무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먹는 단무지는 단맛과 식초 맛을 가미한 것이죠. 단무지를 닭광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짝 흰색 홀드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살짝 닿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안된다고요? 이 중 단 한 번이라도 뎁을 안 한 사람만 돌을 던지세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살짝 밟았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런 걸 놔두는 거야? 이런 탑은 원래 한 손으로 살짝 푸시하면서 균형을 잡는 건데 제가 손가락을 뻗어서 해보겠습니다. 성공. 비겁하다고요? 여러분 중 한 번이라도 돌을 한 번 더 스태틱 문제입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 손가락이 튕겨지면서 홀드에 부딪혔습니다. 인대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슬로퍼 그립이 강하게 필요한 문제였는데 몸중심을 잘 이동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 앞에 두 남녀가 보이시나요? 제가 폰카메라를 좀 뒤에서 뒀는데 앞에 계셨습니다. 혹시 본인들이 가리고 있나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황급히 카메라 앞에서 비키셨습니다. 가린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아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까지 하시는 걸 보니 여기 핸드폰을 둔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손짐 판교점에서 근에 연습했던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마지막 반동 세게, 그리고 뒷발 착지. 이 동작은 마지막 부분에서 발을 세게 찍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반동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였죠. 제 삶에서 반동을 잡아준 건 저의 아내 같습니다. 그냥저냥 회사 다니고 별 생각 없이 흥청망청 살던 제가 가족을 이루고 책임을 지는 걸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나의 발홀드야. 아주 밟아버... 네, 농담입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신 분이 마지막 동작에서 손바닥 굳은 살이 뜯겨지면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다른 한 분과 홀드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물티슈를 가져와서 다른 홀드 잡고 올라와서 닦았는데 엄청 많이 뜯겨지신 것 같았습니다. 다이나믹 코디네이션 동작을 할 때 손에 굳은 살이 두껍다면 살과 함께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그럴 때는 굳은 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전동 그라인더로 가르거나 커터로 잘라내면 됩니다. 보쉬 맡기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피부용 그라인더입니다. 구매 링크를 따라 사실 때 추천인 코드에 제 이름을 적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다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안 다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6시에 내가 오냐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오래 했더니 지금 5시 45분이네. 잘 놀다 왔어 덕분에. 응, 맞아 잘했어.